그다음에 2호선 지선의 양방향 통행 등 최근 교통 개선 관련 내용이 언론 지면에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중에 아무것도 지금 확정된 게 없다는 건데요.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 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허강태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우리 양천구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경우에 보면은 목동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월 사거리에서 양천역을 거쳐서 파리 공원을 거쳐가지고 당산으로 가는 그 경전철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의장 당시 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이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여기에 응시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게 되면은 대기업 회장들과 총수들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붙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마음 준비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도림에서 이 까치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인데 2호선 지하철 연계노선 이것이 복선이 신정 내거리까지 깔렸습니다. 신도림에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단선인데 화곡역까지 복선으로 연결해서 이것을 잇띠를 잇는다면은 5호선과 연계가 되고 2호선과 연계가 돼서 거기서 바꿔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그 2호선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종이 쳐져가지고. 예. 네, 이 교통 문제 질문하시는 때 받겠습니다. 네,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내시고 싶으신 분, 네, 청중 의견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설명이 완벽했나 네, 저기 우리 14단지에 우리 그 부대표님 없으시면 제가 한번 우리 김유정님께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은지. 네. 네, 지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상위 의원님께서요 프레임을 이제 설치하는 거를 분양으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 이제 사업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레임으로 했었을 때 이제 외국의 선진 그 사례를 보면은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전철이 왔었을 때는 이용 가능한 기간이 짧은데 트램을 했었을 때는 보통 전체를 이제 관통하면서 안양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관통을 해서 이 관광 산업으로도 연결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목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램에 대해서는 지금 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제 추진하는 건 아직 불가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거를 구청장님이 이제 계신다고 하면은 다시 그 부분을 경전철과 별도로 다시 또 트랙으로 그것도 추진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우리 그 나라의 경전철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실패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기서 테스트하거나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추진 사항에서 서울시에서 다소 국민이 불편하거나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서 하기가 어려웠을 적에는 다른 대안을 새롭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트램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타당성 조사나 여기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에 경인고속도로 지상 공원화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올게 되고 여기에 명소가 돼서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접근성 또 교통에 있어야 여의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정책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구청장이 돼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불만족이 가장 높은 양천구의 대중교통 이게 좀 궁금하시거나 좀 추천하고 싶은 안 혹시 있으신지요? 네. 현실적으로 전출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이 이번에 계신다 그러면은 사실 보면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복지 예산에 상당한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 양천구가 기반 시설, 도로 포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전체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강력으로 그렇게 뭐 금전처리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면 정말 저 보도라든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좀 어느 정도 명품 저 목공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고. 네, 지금 목동은 신도시로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전 진단 문제로 그 가치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경쟁되고 있는 신도시로부터 밀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양천의 브랜드 가치가 목동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도시 기반 시설이 현재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만 재건축이 수립이 되면서 고층이 올라가게 되면은 도시 기반 시설이 다시 불편한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인천에서 부천에서 넘어오는 이 차들의 출퇴근 시간에 목동을 가로지르고 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교통 유발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문제를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개발하는데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양방 통행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현재 일방 통행이 훨씬 교통 흐름에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갖고 있는데 추후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때 정책을 수립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성인 후보님. 네. 대중교통 개선 방안. 제가 첫 번째 우리 목동 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용역 보고에 설명회 갔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요. 교통 얘기도 가장 많이 나왔고 또 특히 이제 언급되셨던 트램 관련해서 얘기들 나왔습니다. 트램은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게 강했다고 저는 들립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그랬던 것 같고 용역회사 사장님이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어떡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도시명 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공감합니다. 새로운 교통의 체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 다양한 교통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0세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조가 이제 목에 다 차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들이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공유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유하기보다는 함께 공유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 공간을 소액으로 나눠줘서 결제하는 이런 다양한 지금 시도들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공유 경제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속도로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청중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금의 2만 약 한 7천여 대 세대에서 5만 세대 이상으로 바뀌고 인구가 뭐 최하 1.5배 이상 그 목동 아파트에서만 늘어날 것이고 현재 그 신정 뉴타운도 약 한 5천여 세대 이상이 향후 5년 이내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이 많은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그게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도시 개발이나 또는 교통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조금 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제가 공무원에 있을 때도 최병렬 시장이 있으면서 시정의 교통 분야가 크나큰 변화를 줍니다. 그게 바로 공급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은 그 몸에 피부에 닿지 않지만은 얼마 전까지요, 전부 다 구청이나 공공기관은 어땠습니까? 주차장 전부 다 무료였습니다. 큰 건물, 대형 건물 다 무료였습니다. 근데 수요 관리로 이제 저장했죠. 더 이상 차량이 느는데 도로를 늘리고 주차를 내선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대중교통과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트램이 어떤 노선으로 해서 이 관통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해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 도시명 교통체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심층 질문입니다. 지금 아직 뭐 삽을 뜬 곳은 없는데 아까 그 유수지 얘기도 나왔었고 현재 그 양천구에는 이것저것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지 외에 목동 운동장 개발,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상에 나왔던 신정 차량기지 이전, 그다음에 홈플러스 앞에 공도 활용, 그다음에 구청이나 보건섬 이런 양천 문화회관 이전 등 바람직한 이제 지역사회 개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허광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개발 어떻게 이루어지었으면 좋겠는지, 뭐 이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고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수지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목동 운동장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공간, 야구장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안양천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잖아. 트럭터미널 개발, 홈플러스 옆에 6천여 평, 그것도 양천구 겁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문화, 생활, 그 외에 예술, 다양한 부분으로 환경,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 수립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라인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경인고속도로 지상공원과 접인접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목동은 강남 못지않은 도시를 나는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양쪽 축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이 축을 연결하게 되면은 갈라졌던 양천구가 이어지면서 도시다운 거리로 형성이 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십리길이 숲으로 우거진 도시 안의 공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언권을 활용해서 이용하다 보면 우리 지역은 그 경제적 가치나 삶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 답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청중분 계십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산은 이건 양천구 가지고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지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안양천 부분에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각 그 분야마다 사업 주체마다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와 그리고 양천구가 매칭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천구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양천구가 움직여야죠. 네, 후보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게 할 수 있었는 게 많았는데 네. 그럼 양천구에서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저희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양천구가 사실은 계속 도시 기반 시설에 있어서 계속 후퇴를 겪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미학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거기 구청장을 중심으로 어떤 대기업 본사의 위치라든지 이는 굉장히 부의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이제 트럭 터미널이 있는데 정말 거기 행질 변경을 통해서 대기업 본사의 위치가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후보님이 하실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럭터미널은 제가 서울시 의장을 하면서도 검토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 도시 물류 사업 쪽과 쇼핑 및 기타 복합 단지로 설계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될 겁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까 지금 사회자 질문이 그 저한테 해주신 질문. 네, 제가 드린 거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할 게 많았는데 이걸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아까 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재보궐선거, 구청장 재보궐선거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몇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고 멈춰진 겁니다. 행정이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일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양천구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입안이 안 된 겁니다. 뭔가 멈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양성일 의원님, 우리 양천구 발전, 이게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평상시 어떻게 이거를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목동 아파트에서 이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목동 아파트의 균형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구청장 후보입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양천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가셔서 포털 사이트에 양천구를 쳐보시면은 나무위키라는 사이트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양천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빈부의 격차입니다. 근데 지금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소득의 격차. 역으로 보시면은 목동 아파트 살아봐야 목동 아파트의 소음과 녹과 노후와 이런 것들을 안다. 신월동에 살아봐야 더 큰 소음과 더 큰 낙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의 문제의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동 아파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신월동만 뭐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목동 아파트는 정말로 천혜의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놀이터에 손주와 같이 있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런 아파트, 이런 공원 같은 아파트가 어디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목동 아파트는 정말 자연과 사람이 그리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천혜의 그런 생활권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신월동은 정말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큰일 날 것 같은데 구청사를 저는 서서울 호수공원 앞으로 이전할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중심으로 한 이 신월동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목동은 정말로 친자연, 친생태의 명품의 이후 또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 우리 양천의 가장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 곳이 바로 목동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목동 재개발이랄지 운동장 개발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내용이죠. 예. 죄송하지만 저는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입니다. 개발보다는 재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구성되는 게 이 목동 아파트 전체를 다 이렇게 부셔야 되는데 그 폐자재 어떻게 어디다가 좀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아름다리 큰 나무들을 나무은행에다가 맡겼다가 다시 심으면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고민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양소희 후보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지요? 네. 그 제가 그럼 또 질문을 드려 불가피하게 아니 우리 그 5단지에서 오신 주민분이 계신데요. 그 또 저랑 눈이 한번 마주쳤으니까 이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생 도시 재생 또는 이런 목동 운동장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영호님의 그 말씀은 양천구 전체의 규모 발전인데 조금만 크게. 예. 예, 양천구 전체의 그 규모 발전 측면에서 여기 구청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좀 계속 드는 의심은 계속 저희가 목동 아파트만 잘 나가서 뭐 될 건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저희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친환경 생태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뭐 그냥 계속 뭐 나무와 함께 뭐 몇십 년 살아라는 이야기신 건지 말씀을 듣다 보면 뭐 구체성이 없고 그냥 목동 그냥 명품 그 이미지 하나로 쭉 그냥 자연과 함께 살아라 이 말씀이신 건지 좀 이렇게 듣다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자연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목동 아파트로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로 특히 이런 정도의 계절에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심어 있는 뒷동나무도 그렇고 우거지는 숲도 굉장히 좋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시는 분들은 또 그걸 놓치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가양 아파트에 살았는데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한강은 보이는데 그때 이제 겨울쯤이었어요. 늘 목동 아파트의 이 녹지 공간 우거짐을 보다가 거기다 갔더니 이거는 살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목동 아파트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정말로 불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걸 계속 자유만 보고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다만 저는 국가의 정책 중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한다는 것은 역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사실은 국가에서 우리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지진이 있었을 때 목동 아파트에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진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또 주민들께서는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한 사실은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잘 져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주민들 여러분들의 이의와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상태이고 또 국가의 정책이 바꿔지는 상태에서 그 해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달았던 힘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국가의 정책들은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하나 한 말씀만. 네. 아까 개발에 있어서 조금 반대하신다는. 네. 이견이 있다는. 네, 이견 있으셨다는데 사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기업 본사 수원시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엄청 납부돼 있다가 네. 삼성이 생기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고. 근데 지금 양천구가 사실 지금 신월동하고 이렇게 좀 목동 외의 지역은 많이 격차가 심한데 결국은 예산 따기도 어렵고 아까 뭐 중앙정부 다신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도 뭐 서울 땅에 있고 사실 구청이 할 수 있는 건
뭐 집단위 계획도 몇번 제가 뭐 재건축 관련된 쪽도 하면서 들어보면 어렵다고 하시는데 현실 속 있게 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 개발을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진짜 그 저희 뭐랄까 납수 효과로 저변 효과가 일어날 텐데 한쪽은 틀어막고 그러면은 뭐 목동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세금만으로 과연 끌어가실 수 있느냐 뭐 이론은 좋은데 너무 그 좀 현실성을 좀 고려해서 적정한 개발과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시는 게 맞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그 자꾸 이제 안전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가 7,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지났고 90년, 2000년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삶의 질 주 52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그 안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의 쾌적성을 따질 수 있느냐? 근본적인 삶의 질의 방향에 대해서 반영하는 안전진단 법 개정을 해달라는 부분이지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더 진실성 있게 그리고 두 분 뭐 말씀을 듣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좀 그 오셔가지고 듣고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지 관련해서 혁신성장밸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질문지가 뭐였냐면 다 개발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있어서 이렇게 개발하면 도대체 한정된 땅과 한정된 도로망일 텐데 도로망을 넓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지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개발과 그리고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었던 그 두 분 또는 다른 분은 물론 계십니다만 제가 쏙 들어온 얘기가 그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들 설령 제가 구청장이 되지 않더라도 목동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해와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는 더 폭넓게 경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아가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모아서 더 강하게 요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 민주당 정부가 목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진단을 강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주택 정책의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목동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얘기하면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자칫 지금 뭐 목동 아파트는 안전한데 무슨 저런 이런 지금 보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인식이 예, 안전하기는 하죠. 그래서 아닌가요? 안전하지 않죠. 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